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평택과 여주, 양주 산란기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 지사는 오늘 오전 도청에서 AI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역량을 철저히 해서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예산 등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평택 인근 지역인 안성과 여주 등에 AI 특별 경계령을 발령하고 시군별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각 산란계 농가는 농가 앞에 소독 통제소를 설치해야 하며 산란 중추 출하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제와 방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시켰죠. 이에 영어 내실화 방안을 내놓는 등 대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막상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생에 대해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를 계기로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방안 실행이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실화 방안에 원어민 보조 영어 교사 확충과 해외 학교와 원격 화상 수업 등의 방안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2013년 7,790명에서 2015년 3,260명으로 반절 가까이 준 상황입니다. 그 당시 교육부는 원어민 교사 감축에 대해 예산 부족과 일선 교사의 영어 능력 함양으로 영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교육부는 입장을 바꿔 원어민 교사 확충과 원격 화상 수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는 실질적인 내실화 방안이 나와야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N 장소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가 지난 17일 자치분권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1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를 앞둔 예비 후보들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우선 3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기에 도전장을 내는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참석해 개헌을 주제로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박남춘 의원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 등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개헌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헌 논의가 지방자치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남원 지역 청소년들은 여가 문화 생활을 즐길 곳이 부족했는데요. 오는 6월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 지역 청소년들의 수건이던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이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면서 이르면 6월께 개관될 예정입니다. 동충동 옛 시청사 부지에 들어서는 청소년 수련관은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약 2,600제곱미터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수련관 안에는 체육활동장과 실내 집회장, 북카페, 댄스 연습실, 밴드 연습실, 프로그램실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시는 앞으로 청소년이 원하는 수련관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설문조사, 청소년 관계자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BN 전예은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 청년 드림이 국가사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회의에서 범부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의 대책이 소개되고 청년 일자리 중심의 상반기 추가 경정 예산 반영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청년 드림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포함돼 전국 지자체로 확대, 국가 시책으로 발전합니다. 올해는 일 경험과 구직 수당을 포함한 고용 지원 정책과 금융 복지 등 비고용 정책을 종합해 광주형 청년 보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점점 취업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창업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육성 정책들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새로 생긴 법인이 만 41개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대조적으로 창업은 지난 1월에 생긴 법인이 만 41개로 역대 최대 기록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창업 열풍 속에 젊은 층의 창업 열기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중기부는 분석했습니다. 중기부는 2011년부터 선도대학을 선정해 창업지원단을 통해 대학생 창업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는 창업교육과 멘토링, 한 해 최대 500만 원의 지원 등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를 통해 기업으로 발전한 전북대 홍현우 학생은 마카롱을 제조 판매하는 1인 기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월 200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발목을 잡기보다는 이런 동아리나 기업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날개가 되어주지 않았나. 졸업 후에는 이제 공장을 임대하고 제조를 하고 카페를 통해서 또 3D 프린터 기업을 운영 중인 장광현 학생도 작년 7월부터 12월 6개월간 2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은 창업 동아리뿐만 아니라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군산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급식용 농산물 생산단지 근처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 지역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학교에 납품되는 급식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13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측에 산곡리 대광 레미콘 공장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설립 허가 여부는 이번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전북 남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광안루 등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남원시 의회 양희재 의원은 많은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한복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도 서울과 전주처럼 한복체험 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은 13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시는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소프트웨어 관광 개발은 이에 미치지 못해 관광객의 흥미를 끌 매력적인 요소가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원시는 한복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한복체험 관광이 성공하려면 관광명소 곳곳에 다양한 콘셉트의 포토존을 설치하고 한복을 입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복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을 방문하고 양 의원은 다양한 체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교통공사가 2018년 이동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합니다.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도 어디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시는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개 분야 11개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은 총 98억 원으로 시 보조금 91억 원과 인천교통공사 예산 7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가 2018년 상반기 충청북도 테마 제안 공모전을 개최해 도정 발전을 모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테마별로 구성됐으며 도정 현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다음 달 20일까지 5주간 국민신문고 공모 제안이나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테마 1은 청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지역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요. 테마 2는 충북 관광개발 사업 방안, 테마 3은 그 외 충청북도 도정 현안 지원 및 행정 개선을 위한 모든 내용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협치포럼 창립총회 및 1차 포럼이 지난 16일 시흥시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도시재생 협치 포럼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본격 추진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협치로 일궈가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을 가치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럼에는 5개 중앙부처, 44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73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국토부와 교육부 등 주요 중앙부처에서 참여해서 협치를 위한 소통체계 구성에 합의하고 정책 발굴 및 추진 등 실질적인 포럼의 성과 창출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